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신방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정말 이 맛있는 식탁을 함께 하면서 신방을 하는 일 진짜 오래된 일 같은데요. 물 한 잔조차도 함께 마시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일상들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신방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받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맛있는 신방에 저희가 오늘 초대받은 교회 바로 광야의 교회입니다. 네, 초대해 맞습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우리 임창진 목사님 모셨는데 네, 네. 먼저 광야의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네. 약 10년 전에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컨셉으로 교회 분립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셨어요. 네.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복지 쪽, 네.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네. 이제 개척된 교회입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 가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훨씬 많고요. 네. 네, 어쨌든 저희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어떻게 이 지역 사회를 섬길지 또 지역과 함께 갈지를 이제 네.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떻게 함께해 주셔서 보면 네,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네. 지역과 사회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교회인데 이 시대의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또 네. 그런 교회이기도 해서 오늘 그럼 혹시 만나뵐 성도님들 중에 다문화 가정이신 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구호를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네, 시간을 네, 위해서. 이제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저희가 함께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신방. 네, 목사님, 저희 이제 맛있는 신방 첫 번째 신방 장소로 이제 가봐야 되는데요. 네, 네. 어떤 곳인지 조금 가면서 힌트를 좀 주실까요? 오늘 가실 곳은요. 네. 가면 달콤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네. 뭐 초콜릿 가게 이런 곳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사탕 가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 네. 여성분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도 아니고 사탕도 아닌 달콤한 그것이라면 바로 네. 마카롱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마카롱 가게로 저희가 신방을 왔는데 네.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이 또 저희를 네. 기다리고 있겠죠? 뭐 맛뿐만 아니라 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마카롱을 만드시는. 얼른 가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여명 아나운서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외관부터 정말 너무 깜찍하고 안에 얼른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실까요? 네, 맛있는 신방 오늘 첫 번째 신방 장소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너무 보기만 해도 깜찍하고 맛있을 것 같은 마카롱들이 한가득입니다. 정말 너무 먹고 싶은데 이따 기회가 있겠죠. 네. 자, 먼저 우리 집사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꽁과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야의 교회 윤종복 집사라고 합니다. 아,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꽁과자점 이름부터가 뭔가 꽁꽁 귀여워요. 언제부터 이 과자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시작을 한 거는 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9년도에? 네네네.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지금 있는 암사동이 아니라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도서관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상호가 지금처럼 꽁과자점이 아니라 네. 꽁카롱으로 해서 시작을, 네. 꽁카롱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마카롱을 위주로다가 판매하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꼼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예, 꼼은 딸들한테 불려주는 애칭인데 우리 집사님이 네. 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 그 딸들이 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엄마를 이제 꼼이라고. 네, 그래서 꼼이라고 부르면서 네. 이제 그 꼬미가 이제 꼼으로다가 변해서 그래서 꼼카롱. 그래서 이제 꼼카롱으로 하다가 이제 꼼카롱 말고 이제 암사동으로 와서는 다른 디저트들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꼼가자점으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상호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사님의 어떤 이런 귀여운 외모를 본딴 이름이네요. 우리 집사님은 점점점 답변을 피하셨지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꼼 과자점이 됐는데 사실 따님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엄마랑 친해도 꼼이 이렇게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따님들이랑 사이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왜 저희 딸들하고는 뭐 그러니까 친구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네, 친구 같은 그런 네, 사이. 네. 네, 그래서 꼬미. 네. 어디가 꼬미 이렇게 부르나요? 그러니까 저희 딸들이 윤꼼이라고 불러요. 윤꼼이. 윤꼬미라고 저희 윤꼬미 집사님과 함께 오늘 인터뷰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꼼 과자점 자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고객분들이 오시면 네. 그러니까 마카롱이 달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네. 마카롱은 너무 달지 않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너무 단 거를 드셨던 분들은 나는 그때 이후로 안 먹는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럴 때 그 레시피를 이제 좀 안 달면서 버터의 풍미나 아니면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 이름처럼 뭐 딸기 바나나 그러면 딸기 맛과 바나나 맛을 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한 달 가까이를 그 레시피 개발하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 강점이라고 하면 좀 덜 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네. 네, 그런 가자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연의 맛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해서 마카롱이라고 하면 달달한 어떤 선입견 아니라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네. 그러면 조금 다른 마카롱을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좀 시도해 보실 만한 그런 마카롱이 되겠네요. 네. 네. 마카롱을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운영하는 요일과 또 준비하시는 요일을 따로 조금 구분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오픈은 수, 목, 금, 토 4일을 오픈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오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 하라는 준비하는 과정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계속 마카롱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꾸 침이 고이는데 네, 일단은 보기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러면 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셨는지 우리 귀여운 윤꼬미 집사님 자랑도 좀 해주시고 가자점도 좀 자랑해 주시죠. 윤 집사님 뵌 거는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할 때 이제 또 겨자씨를 같이 또 섬기시면서 그때 알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광야의 교회로 오면서 집사님께서 그때 기도하시면서 아마 같이 가겠노라고 결단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오고 있죠. 네. 곁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참 목회자지만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게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SK에서 아마 일을 하셨는데 훨씬 조건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생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시겠다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일찍 은퇴하셨죠. 그리고 이런 도전들을 해오셨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결단하시고 지금까지 오시는 그 과정이 목회자지만 참 도전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서 또 광야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사실 교인으로서는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교구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광야의 교회로 가시면서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한테
전에 이제 기도를 충분히 해보시고 네. 오시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어떡하냐.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강야의 교회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다문화 가정을 네. 섬기는 교회로 이제 그 시작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네. 그 이국 땅에 와서 언어도 서툴고 그다음에 문화도 다르고 이러고 그러고 그런데 적응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야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쪽으로 옮기게 된 그러한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저희 강화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되게 그 솔직하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너무 솔직하셔서 네. 아 저런 말씀 하셔도 괜찮으실까 이제 이러한 목사님 옆에서 식은땀 흘리시고. 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은혜롭게 말씀을 잘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 중심적으로 네.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러시는 데다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올리시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합리적으로다가 생각하시고 의견을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 목사님의 장점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교회 소개해 주실 때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들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 그리고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맞닿은 거네요. 네, 함께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힘이 되고 그러실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목회자로서 어쨌든 또 집사님이 그냥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후에 어떤 조금 더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그런 꿈을 갖고 이 가게를 시작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애착이 가고 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앞에 이제 마카롱이 놓여 있잖아요. 이걸 한번 이제 맛봤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저희가 이걸 한번 맛을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 그래도 신방이니까 우리 네,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저희가 또 함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집사님 경영하는 이 꿈 과자점에 와서 귀한 또 다과를 나눕니다. 이곳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과자만을 사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사랑을 가져가고 또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만드는 이 과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또 이곳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네,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지? 저희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모양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뽀또 크래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치즈맛 과자.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 그대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말차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 말차를 이용을 해서 안에는 이제 생초콜릿으로다가 만들어서 두 가지의 말차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생초콜릿 그 우유 맛인데 네. 이거는 우유하고 그다음에 네. 초콜릿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네. 네, 그런 맛입니다.
여기 이제 이건 브라우니? 예, 브라우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떤 걸 좀 목사님께 어떤 걸 먹을지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저희 이미지에 따라서. 아, 글쎄요. 우리 목사님은 먼저. 목사님 뭐 어떤 걸 저기 추천해 네, 주세요. 브라우니. 브라우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브라우니처럼 달콤한 네. 목사님. 네. 그럼 저는 뭘 먹어볼까요? 글쎄요. 생 초콜릿. 우유. 생 초콜릿 이거 네. 이거 네, 네, 네. 분홍색 알겠습니다. 저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유는 너무 담백하고 여기 또 생초콜릿이 있으니까 어우러지네요. 단맛이 잘. 이거를 그럼 직접 다 개발하셔서 연구하셔서 고민하시고 만드시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마카롱은 언제부터 좀 좋아하게 되셨어요? 왜 마카롱을 생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실은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느냐고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디저트나 이런 것들을 별로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딸이 그러니까 디저트를 상당히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부터 보니까는 안 먹어본 디저트가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관심이 확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집에서도 이제 만들고 뭐 이러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번 돈으로다가 많은 걸 먹고 다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열심히 벌면 딸은 먹고 다니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네. 이제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퇴직하고에 난 다음의 삶을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도 배워보면서 네. 저희 딸한테도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네가 그렇게 디저트를 좋아하고 그러니 나중에 디저트 가게를 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도 항상 네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네가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는 생각을 갖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 판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유통이 되며 이런 것들도 바라보고 그러면 나중에 네 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마카롱도 배우고 예 그리고 이제 기능사 자격증도 제가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뭐 이제 이러면서 예, 준비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사님 성격이 밝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제 삶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면 정말 그 시기마다 거침없이 어떤 것들을 또 도전하시고 열정적으로 해내오신 느낌인데 원래 좀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20대 때는 그러니까 내성적인데다가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성격이어서 이제 뭐 먹고 체하거나 뭐 이러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하고 또 애 낳고 또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뭐 다듬어질 부분은 다듬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또 리더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내성적인 성격만을 갖고는 뭔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 성향도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네. 우리 목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늘 지켜보실 텐데, 네. 제가 20대 때 만나 뵙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성적인 예, 부분이 잘 상상이 어디에 안 가고 정말 진취적이시고 네. 이렇게 막 스스럼 없이 도전하시고 그런 이제 성격을 제가 늘 보아왔죠. 네. 예, 그래서 늘 이렇게 밝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순탄한 삶을 사셨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 어려움도 많으셨던 그런 과거 또 시절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군요.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니 뭐 이렇게 아까 대기업 이야기도 하고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이 또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을 거잖아요. 어떤 조금 인생의 좀 굴곡이라고 할까요? 이 시기는 좀 어려웠다 기억하시는 때가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네. 지나놓고 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고민도 하고 네.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그냥 남들도 다 겪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은 이제 안면반비가 여러 번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야의 교회 오기 전에도 실은 이제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하기 바로 전에 이제 안면마비가 와서 좀 고생을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예,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이 아무리 편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 이제 본인만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마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면마비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했을 때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두 번, 세 번 하고 그랬을 때는 뭐 이게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네. 때로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항상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러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실은 이제 이 또한 내가 이제 어떤 중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사는데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제 네.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되면서 실은 뭐 환경이 변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 자신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다가 환경도 변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은혜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자체가 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그럴 때마다 뭐 우리는 이유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옆에서 또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셨는지. 사실 그때 안면마비 왔을 때 저희도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몇 개월 갔었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또 고백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으셨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들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 다양한 또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삶을 만나고 하시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너무 마음 아프시죠?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일정 기간 같이 고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성도와 내가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을 때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저희 믿음도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집사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자점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또 이뤄가고 계신데 요즘 좀 어떡하세요? 행복하신 마음이 드세요? 글쎄요, 이제 가자점을 시작하고 나서 천국하고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은
네. 매출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오를 때, 그다음에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럴 때,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제 이런 생각에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그럴 때는 정말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오픈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 오픈빨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이런 정도 되면은 그래도 회사 다닐 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딱 1년 하고 났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네. 네, 또 그 시기와 맞물렸군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버티는 것만 해도 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하시다 보면 소소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넘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집사님 혹시 경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구리에서 이제 2년 정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암사동으로다가 오고 나서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기억 남는 고객은 구리를 떠나오기 전에 우연히 저희 매장을 들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댓글에 의하면 본인은 마카롱이 너무 달아서 잘 사 먹질 않았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희 매장을 들어와서 한번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하시면서 구리에 있는 마카롱 집을 다 돌아다녔는데 본인이 처음에 먹었었던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쪽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시기 전에 또 사갖고 가시고 출산하시고 나서 오시고 애 100일 때는 또 캐릭터 마카롱까지 만들어서 그 주문 제작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이거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또 앞으로 어떤 또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실지도 궁금한데 좀 큰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큰 비전이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 초반에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제 잠깐 나눴지만 초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획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이제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이 지금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저희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잘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기술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립할 수 있는 뭔가 터전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도 이제 초반에는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제 그랬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아유, 네. 다시 일어서시고. 네, 맞습니다. 저희 천천히 좀 회복해가는 또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광야의 교회 교인분이 맞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비전을 또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또 이런 비전 갖고 계신 집사님께 축복의 한 말씀 안 해주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이런 성도가 있어서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작도 집사님이 시작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고 또 경영하시다 보면 또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 믿음을 가지시고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야교회 그리고 우리 윤 집사님 다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보기 좋고 오늘 정말 이 달콤한 마카롱처럼 달콤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은 또 주일에 또 네. 반갑게도 네. 인사 하시겠죠? 네. 저도 또 달콤한 마카롱 먹으러 오겠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저희가 아주 달콤한 마카롱과 함께 첫 번째 맛있는 신방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네. 이번에 가게 될 곳은 또 어딘가요? 이번에 가게 될 곳은 네. 평안과 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평안과 있을까요? 쉼이 있는 네. 곳이라 네. 어떤 곳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좀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할까요? 예, 교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자주 오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소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나와서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 여기가 바로 그 평안과 쉼이 있는 네, 곳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누죠. 네. 네, 저희가 맛있는 신방 두 번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커피를 또 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맛을 한번 보고 네. 시작을 해볼까요? 목사님도 좀 함께 드셔보실까요? 네. 이제 맛있네요. 요즘 여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사실은 커피 한 잔이 정말 좋은데 먼저 우리 집사님 커피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커피는 뭐가 좀 특별하다. 이런 게 있을 것 우리 같은데. 커피는 맛이 좀 부드럽고 네. 예, 강하지 않고 네. 커피 맛을 그 원래 커피 맛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원래 커피는 원도를 중요하거든요. 아, 원두가 맛이 중요하다? 나는 거예요. 네. 네. 좋은 원두를 쓰셔서 좋은 맛의 커피를 내리시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이 공간에 좋은 커피 향과 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 먼저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네네. 네. 저는 한국 온지 2006년이 와 있고 한국은 17년이 됐어요. 네. 저는 필리핀 온 박마벨입니다. 아, 네. 우리 마벨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네. 17년이나 되셨어요. 네. 야, 그러면은 이제는 필리핀보다 한국이 더 내 집 같다 이런 느낌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런데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 여기 가정이 있어서. 네. 가족이 있어요. 네. 네, 가족들. 그러면은 한국에는 결혼을 하시면서 오게 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결혼하고 왔어요. 네,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네. 17년. 네. 그리고 이 가게를 운영하신 지는 아까 1년이요. 1년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과의 인연은 언제 정도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희 광야교회 온 게 네. 5년 전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때 오면서 이제 집사님을 알게 되고 아. 지금까지 오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아니, 17년을 벌써 한국에서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이제 한국 문화에도 정말 익숙하실 텐데 네. 그래도 어쨌든 낯선 곳이잖아요. 한국에서 혹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화하고 안 되니까 말은 그리고 문화 조금 다르게로도 그 부분도 좀 힘들고 결혼하고 와 있으니까 시아버님도 같이 살고 그때 너무 힘들고 네. 아무래도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적응도 달라지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좀 기억하세요? 네, 늘 밝게 그래도 네.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음. 그걸 다 이렇게 밖으로 잘 표현 안 하시고 네.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죠. 네.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뭐 집사님 알게 되시면서 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겪으시더라.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좀 마음이 아프셨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 가정 아이들과 남편분 다 나오세요. 아, 네. 근데 이제 처음 남편 우리 집사님하고 소통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마벨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인데요. 보통 우리 남편분들하고 15년에서 20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 그리고 또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낳고 이제 자라가다 보면 양육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우리 마벨 집사님 가정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남편분들이 그렇게 경제력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 양육, 소통, 이런 기본적인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힘드실 때마다 좀 보통 어떻게 이겨내세요? 저는 목사님을 저는 말씀을 잘 네. 듣게 해줬어서 좀 힘을 얻었어요. 네. 하나님 믿고 네. 예, 기도하면서 그런 힘든 거는 참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예.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힘이 큰 도움이 되셨고 또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큰 도움이 되어 주셨던 거네요. 네네. 네. 아이들이 있으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세요? 애들은 3명 있어요. 셋이나 있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큰애는 16살, 네. 둘째 15, 셋째는 14살이요. 아, 6년생. 연년생으로. 네. 네. 아이들 키우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어떠셨어요? 힘들죠. 네.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아이들? 진짜 힘들었어요. 혼자 키웠으니까, 예. 그 엄마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 엄마 안 계셔서 가장 출산. 힘들어요. 아, 출산할 때도 친정엄마 네, 옆에 네. 안 계시니까. 그렇죠. 동화 자주 해요, 동화. 영상으로 동화하니까. 그때 코로나 동안 못 가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좀 엄마 아빠 나이가 많아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엄마. 근데 엄마 동화했을 때 눈물 나와요. 보고 싶죠. 근데 빨리빨리 못 가니까 그냥 남편은 가라고 그랬고 근데 내가 여기 할 일도 많고 빨리빨리 못 갈 수도 없고 너무 미안했죠. 죄송하고 엄마 아빠는 통화할 때 엄마 아빠 그렇게 항상 언제 와 이제 안 만나 나이가 90대 있어서 뭐 죄송하고 뭐 알아서 갈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 조금 벌어주니까 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좀 가족처럼 많이 좀 힘이 되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저희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목사님도 잘 해주시고 네, 너무 목사님 감사하고 최고. 네. 집사님 교회 집사님들도 우리 가족 느낌 그런 거로 네. 했어요. 네. 엄마처럼 또 우리 해주시고. 남편이랑 애들랑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저기 가서 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는 어떻게 나가게 되셨어요, 집사님? 처음에 저는 필리핀에 성당에 다녔어요. 네. 네, 여기 와서 교회를 갔었어요. 네. 그래도 남편 또 그냥 밖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분은 계속 밖에서 기다리시고. 저 그러면 광야길 다니고 네. 그때 남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다니면서. 저 온 가족 다 가는 거예요. 뭐 봉사도 하고 예. 목사님들랑 네. 남편이랑 잘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이 네. 전기 기술이 있으세요. 전기 기술이요? 그리고 네. 운전을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교회에서 차량 운전, 그리고 또 전기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기면 네. 다 오셔서 직접 해주시고 수리하시고 그러시죠. 교회 꼭 필요한 일꾼이시네요. 네. 그러면은 남편분이 처음엔 안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막, 교회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오셨어서 목사님인데, 목사님 역할을 계속 해주셨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네, 따라왔어요. 네. 어때 목사님도 늘 그 부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죠. 우리 마벨 집사님 가정은 저희 교회에서 온 가족이 나오는 다문화 가정 중에 몇 안 되는 네, 네.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네, 참 소중한 또 가족이죠. 네. 아니 다문화 가정 아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안 그래도 다문화 가정을 좀 돌보고 하는 일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교회에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마벨 집사님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이제 교인 분들을 대하실 때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에 다문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고 우리 센터장이 또 교인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담에서부터 직업교육, 언어교육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나라에서 하는 일을 굳이 교회에서 또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대하고 맞아주자 그 마음을 먼저 품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고요. 1년에 한 번 저희가 다문화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교역자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초대해서 정말 좀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루 즐겁게 먹고 또 마시고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낯선 부분도 있지만 결국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 공동체로 지내다 보면 그냥 같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교회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색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느끼세요? 저희는 우리 마벨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색깔만 있으면 그 색깔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다양한 색깔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맛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마벨 집사님께서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마벨 집사님은 좀 어렵고 힘드실 때 어떻게 목사님 많이 찾아가세요? 네. 좀 어떤 고민 많이 상담하세요? 상담하고 내가 목사님을 주보다도 하나님도 가까우시니까 네, 기도도 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뭐 남편분이랑 싸우고 이러실 때 아유 우리 남편이 뭐 이랬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다 아시는 거예요. 무슨 속속들이 다 알고 네, 계시고 네. 또 주변에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고 네. 가장 외롭고 하실 때는 조금 어떠세요? 좀 어디에서 가장 좀 의지를 하세요? 가장 힘든 거는 네. 우리 가족 문제 생겼을 때 남편 사이 안 좋았을 때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을 때. 네, 그래서 가장 힘든 거예요. 네.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데 남편이 몰라주나 봐. 그런 것도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남편이 몰라주면. 좀 받아주시고 네. 그거를 받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있으셨다고요. 네. 그렇죠. 생활비 애들 좀 키우면서 좀 그만큼 또 많이 나가고. 네. 집사님도 계속 일을 해 오셨고 네. 그 전에는 또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네, 시부모님을 오래 네, 모시셨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경제도 책임지고 네. 또 시부모님 모시랴 아이들 키우랴 굉장히 힘들었죠.
참 낯선 곳인데 그 낯선 곳에서의 삶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빈스토리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카페를 또 운영해서 사장님이신 거잖아요. 카페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운영하실 때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가게 하시면서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실까요? 여기는 혼자 있으니까 좀 힘들어져요. 혼자 계시니까. 그만큼 또 돈도 많이 못 벌고. 네. 네. 근데 가게를 어떻게 잘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메뉴 개발도 네. 개발하면서 메뉴 개발까지. 에리아도 많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아니고 뭐 나중에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네. 애들랑 그쵸. 네. 그런 나중에 그런 고민 그런 콤도 고민 가지고 갖고 있는 계시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집사님 커피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가장 먼저 처음에는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공부를 바리스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커피 맛을 마시고만 그렇게 느꼈어요. 공부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외국인이라서 근데 서울서울 그런 자리가 나와서 거기서 그냥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바리스타로 거기 가서 일하고 그래 그 일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도 많았고 뭐 커피를 직접 만들고 커피 맛을 매일매일 먹어보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가셨군요. 네. 직접 나의 가게를 또 운영을 하게 되시고. 네. 그러니까 메뉴 개발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알려주세요. 어떤 메뉴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계절 따라서. 네. 계절에 따라서. 이제 여름잖아요. 과일 종류를 해놨어요. 네. 네. 뭔가 필리핀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것과 좀 연결짓는 그런 메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과일 종류. 네, 과일 종류 이런 것들. 딱 빈스토리만의 어떤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것도 좋겠다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또 옆에 나와 계시는데 아까 짧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광야교회 이렇게 좋아요. 많이 나오세요. 좀 자랑 좀 실컷 해주세요. 네, 우리 광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랑 진짜 우리 다문화 가정 잘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다들 들은 분들은 다 오세요. 놀러 오세요. 예배 잘 듣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마음도 많이 편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다문화 가정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부탁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해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원래 한국은 옛날에는 그렇지 들었는데 잘 안 받아잖아 외국인들은 네. 무시하고 그런 많이 들었어요. 말을 안 토해도 뭐 웃기지 않고 그 말을 잘 마음으로 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서툰 거지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조금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신방하실 때마다 지켜보실 텐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까우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소통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남편과의 소통, 또 자녀들과의 소통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이니까 그런 존중과 어떤 뭐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갖고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심을 가지고 교인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그냥 이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분들도 많이 계신데 교인분들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좋으시고요. 뭐 다문화 가정, 우리 가정 이런 구분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다 같은 우리 교회 식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식사를 다시 식사하게 됐는데
매주일이 잔치집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성도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식탁을 나누는 것만큼 또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 없다 싶은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그 소중함을 너무 또 많이 깊이 느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저한테는 뭐 착한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는 힘들어도 포기 않고 예, 여기 생활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한테 많이 주셔서 많이 지켜줬을 것 같아요. 네. 좋으신 네. 하나님, 네. 선하신 네.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늘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 그렇죠? 네. 아버지 같은 분,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으신가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그렇게 또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그동안 집사님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위로나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다문화 가족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여기 와서 힘든 일도 겪고 하지만 지금 17년을 살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 여기에서 살아오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다문화 가족들은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벨 집사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은혜로운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우리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신 거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억날 때마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집사님은 이번 주일에 또 반갑게 네, 집사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한국말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신방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준비되셨어요? 네.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함께 좀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시간 신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신방. 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없는 떠돌이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또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일비일희하지 않고 우리가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